속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서 내 인생의 멘토는 손흥민이다라는 파격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손흥민을 직접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보고 그는 그렇게 말했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그날 런던의 한 노숙인 이야기가 미국 전역을 뒤흔들었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곳이 어딘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계신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길 바라겠습니다. 그날 오후 런던의 하늘은 유독 무거웠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도시 전체를 덮고 있었고 거리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저는 그때 런던에서 일하고 있던 한국계 미국인 기자였는데 갑작스러운 비상 상황으로 호출을 받았습니다. 리처드, 당장 메이페어 호텔 근처로 가서 대기해. 트럼프가 예정에 없던 긴급 방문을 한다고 해. 편집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사실 저희도 정확한 방문 목적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백악관 측에서 개인적이고 중요한 일정이라고만 발표했을 뿐이었죠. 이런 비공개 방문은 보통 국가기밀이나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때 이루어지는데 런던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광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메이페어 일대는 마치 전쟁 상황처럼 바뀌어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시크릿 서비스 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주변 도로는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세 블록 떨어진 곳까지도 접근할 수 없었죠. 브라보 팀, 북쪽 진입로 확인 완료. 찰리 팀, 옥상 보안 점검 끝. 무전기에서 쏟아지는 보고들을 들으니 정말 긴박한 상황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언론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었지만 호텔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젊은 경호원 한 명이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전진하실 수 없습니다. 보안상 이유로 이 지점이 언론 대기선입니다. 그렇게 저는 다른 기자들과 함께 멀리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트럼프의 차량 행렬이 호텔에 도착한 지 1시간이 넘도록 그 어떤 공식 일정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고위급 방문에는 영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만남이나 기업인들과의 회동이 있기 마련인데 그날은 그런 기미가 전혀 없었어요. 대체 뭘 하러 온 거야? 옆에 있던 BBC 기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 시선이 호텔에서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평범한 후드 티셔츠를 입은 젊은 남자가 한 명 서 있었는데 처음엔 그냥 일반인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뭔가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운동선수 같은 체격이었죠. 그 남자는 벤치에 앉아있는 중년의 남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벤치에 앉은 분은 낡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옆에는 작은 카트가 놓여 있었어요. 언뜻 보기에도 노숙 생활을 하시는 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던 건 후드티 남자가 그분과 대화할 때의 자세였어요. 그는 서서 내려다보며 말하는 게 아니라 벤치 앞에 무릎을 살짝 굽혀 앉아서 눈높이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이 놓여 있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카메라의 망원 렌즈를 그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그런데 렌즈를 통해 확인한 후드티 남자의 옆 얼굴을 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손흥민? 그는 분명히 손흥민이었습니다. 몇 달 전 토트넘에서 미국 LAFC로 이적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런던에 있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가 이렇게 조용히,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노숙인분과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손흥민은 노숙인분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고개를 끄덕이거나 미소를 짓기도 했죠. 그리고는 자신의 백팩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서 조용히 건넸습니다. 노숙인분이 고개를 저으며 사양하자 손흥민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뭔가를 말했어요. 비록 거리가 멀어서 정확한 대화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 분위기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트럼프의 경호팀 중 한 명이 호텔에서 나와서 주변을 살피다가 우연히 그 버스 정류장 쪽으로 시선을 돌린 겁니다. 그 경호원은 잠시 멈춰서서 손흥민과 노숙인 분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경호원의 표정에는 뭔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놀라움 같기도 하고 인식 같기도 한, 마치 오래전 알던 사람을 우연히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는 급하게 호텔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유명 축구 선수의 선행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 그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 전환점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손흥민과 노숙인분의 대화는 약 30분 정도 더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손흥민은 한 번도 시계를 보거나 급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이 순간이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처럼 온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별 인사를 나눌 때 손흥민은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노숙인분도 벤치에서 일어나서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존중과 감사의 마음이 흘러넘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떠난 후에도 노숙인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손에 들고 있는 갈색 봉투를 바라보며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한편 호텔에서는 여전히 트럼프의 정확한 방문 목적이 공개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론들은 각종 추측을 하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정답에 가까이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제가 목격한 작은 장면이 며칠 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 저녁 트럼프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측근들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식 일정표에는 없는 시간이었지만 이런 즉석 회의는 그에게 흔한 일이었어요. 방 안에는 긴장한 분위기가 흘렸고 측근들은 이번 런던 방문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방문 앞에 서 있던 경호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습니다. 키 큰 경호원이 들어왔는데 그의 이름은 리처드 톰슨이었어요. 42살의 베테랑 경호원으로 평소보다 표정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리처드는 트럼프에게 오늘 오후에 목격한 중요한 장면에 대해 보고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손흥민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손흥민이라는 이름을 듣고 트럼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축구에 대해 깊은 관심은 없었지만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명성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리처드는 천천히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는 현재의 경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런던에서 다른 일을 했었어요. 토트넘 후스퍼 구단에서 보조 스태프로 일했던 것입니다. 정확히는 선수들의 일정 관리와 보안을 담당했었죠. 그때가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가장 빛나던 시기였습니다. 리처드는 거의 3년 동안 그를 가까이에서 지켜봤어요. 손흥민은 정말 특별한 선수였습니다. 실력은 물론이고 사람 됨됨이도 남달랐어요. 하지만 리처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건 경기장에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손흥민은 노숙인을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어떤 일을 해왔다는 게 리처드의 첫 번째 폭탄 선언이었어요.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말이죠. 트럼프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리처드의 말이 그의 주의를 끌어당겼어요. 리처드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토트넘에서 일할 때 그는 손흥민의 개인 스케줄도 일부 관리했어요. 훈련이 끝난 후나 경기가 없는 날의 일정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 손흥민은 항상 개인 시간을 요청했어요. 어디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는 처음엔 여자친구라도 만나는 줄 알았죠. 하지만 보안상 이유로 어느 날 우연히 따라가 봤는데 그가 간 곳은 고급 레스토랑도 클럽도 아니었어요. 런던 외곽의 허름한 버스 정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명의 노숙인을 만나고 있었어요. 그 같은 사람을 매주 목요일마다 말이죠. 방 안의 다른 사람들도 이제 리처드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그들도 처음 듣는 것이었거든요. 처음엔 그냥 돈을 주는 줄 알았다고 리처드는 말했습니다. 유명인들이 종종 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계속 지켜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손흥민은 그 노숙인분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시간씩 때로는 2시간씩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더 놀라운 건 손흥민이 더 많이 듣는 쪽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그 노숙인분이 선생님이고 손흥민이 제자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 날이 몇 개월 계속됐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내리는 날에도 손흥민은 그 약속을 지켰어요. 리처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토트넘을 떠나게 됐어요. 개인적인 사유로 런던을 떠나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일은 몰랐는데 오늘 우연히 같은 장면을 다시 보게 된 거였습니다. 트럼프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 노숙인이 특별한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리처드도 확실히는 몰랐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손흥민이 그분에게 말하는 방식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존댓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정중하게 말이죠. 마치 연장자나 선배에게 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때로는 그 노숙인분이 손흥민에게 뭔가를 조언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축구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았는데 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었어요. 리처드는 여기서 잠시 멈췄습니다. 사실 그가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세계적인 스타가 매주 노숙인을 만나러 간다니 누가 믿겠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이야기가 외부에 알려지면 손흥민에게 피해가 될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다시 그 장면을 보고 나니 이건 단순한 선행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리처드는 고백했어요. 그 노숙인분의 정체가 예사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리처드가 토트넘에 있을 때 들은 소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과거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코치로 일했던 분이 어떤 사고 이후에 모든 걸 잃고 거리로 나앉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손흥민이 그분과 대화할 때의 태도를 보면 단순한 동정심은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뭔가 깊은 존경심이 있었거든요. 마치 진짜 스승을 대하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숙인분도 손흥민을 대할 때 묘한 자부심을 보이곤 했어요. 마치 자신의 제자를 바라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트럼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몇 분의 침묵 후 그가 리처드에게 그 노숙인을 다시 찾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리처드는 노력해보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어요. 그러자 트럼프는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그 노숙인분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권력과 명성에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이었거든요. 그날 밤 리처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년간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놓고 나니 오히려 더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손흥민과 그 노숙인 사이에는 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트럼프는 갑자기 그렇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걸까요? 한편으로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어요. 다음 날 오전 리처드는 트럼프의 지시에 따라 그 노숙인을 찾기 위해 런던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제 본 버스 정류장 근처를 중심으로 수소문을 시작했어요. 다행히 그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은 그 노숙인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 윌리엄 할아버지 말씀이세요? 그 근처 카페 사장이 말했어요. 매일 아침 7시쯤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죠. 참 점잖으신 분이에요. 리처드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윌리엄이라는 이름의 노숙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는 어제와 같은 버스 정류장 근처의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생각보다 단정했습니다. 비록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자세는 고닫고 표정에는 묘한 품격이 남아 있었어요. 리처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자신을 소개하자 윌리엄은 놀랍게도 차분하게 반응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손흥민에 대한 질문을 받자 그의 눈빛이 따뜻하게 변했어요. 그 젊은이가 어떻게 저를 찾게 됐는지 궁금하시군요.
윌리엄의 목소리는 나이에 비해 또렷했습니다. 사실 그건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기적 같은 우연이었죠. 윌리엄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 프리미어리그 여러 구단에서 유스 코치로 일했던 사람이었어요. 특히 어린 선수들의 멘탈 트레이닝과 인성 교육을 담당했었죠. 그의 지도를 받은 선수들 중 몇 명은 지금도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교통사고로 아내를 잃었고 그 충격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직장을 잃었고 집도 잃었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단절됐죠. 한때 촉망받던 코치였던 그는 런던 거리의 노숙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윌리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거리에서 지내다 보니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살아가는 것이더군요. 그렇게 몇 년을 거리에서 지내던 어느 겨울날 윌리엄은 버스 정류장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몸이 너무 춥고 배가 고팠는데 그때 한 젊은 동양인 남성이 다가왔어요. 그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처음에 손흥민은 그냥 따뜻한 커피 한 잔과 샌드위치를 건네주고 갔어요. 하지만 며칠 후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에도 왔죠. 윌리엄은 처음엔 그냥 착한 청년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 손흥민이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혹시 축구 코치셨던 분 아니세요? 윌리엄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정체를 알아본 사람은 손흥민이 처음이었거든요. 알고 보니 손흥민은 윌리엄이 과거에 지도했던 한 선수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었어요. 그 선수가 인생에서 가장 좋은 스승으로 윌리엄을 언급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윌리엄의 조언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축구에 대한 기술적인 질문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인생과 마음가짐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저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윌리엄의 목소리에 감격이 묻어났습니다. 대신 저를 존중해줬죠. 제가 겪은 실패와 절망까지도 소중한 경험으로 받아들여줬어요. 손흥민은 매주 목요일마다 윌리엄을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훈련으로 지쳤을 때, 때로는 경기에서 좋지 않은 결과를 얻었을 때였어요. 하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고 대신 윌리엄에게 어떻게 하면 더 강해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윌리엄은 그런 손흥민을 보며 점점 자신의 존재 이유를 되찾아갔어요. 비록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여전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리고 손흥민 역시 윌리엄과의 대화를 통해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준 건 돈이 아니었어요. 윌리엄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희망이었죠.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걸,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손흥민은 윌리엄에게 늘 갈색 봉투 하나씩을 남기고 갔는데 처음엔 생활비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봉투를 열어보니 돈이 아니라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직접 쓴 감사 인사와 함께 자신이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질문이 적혀 있었어요. 윌리엄은 그 편지에 답장을 썼습니다. 자신이 코치 시절 배웠던 정신력 강화 방법, 슬럼프를 극복하는 법, 겸손함을 잃지 않는 방법 등을 정성껏 적어서 돌려줬어요. 그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리처드는 윌리엄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선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인간관계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과 배움이 있었습니다. 혹시 손흥민이 특별히 건네준 물건이 있나요? 리처드가 물었습니다. 윌리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는 자신의 낡은 가방에서 작은 축구공을 꺼냈습니다. 아이들이 쓰는 미니 축구공이었는데 그 위에는 손흥민의 사인과 함께 윌리엄 선생님께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이걸 받았을 때 정말 울었어요. 윌리엄이 공을 소중히 어루만졌습니다. 누군가가 저를 선생님이라고 부른 게 얼마만인지 그 순간 제가 다시 살아있다고 느꼈어요. 리처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트럼프에게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동적인 일화가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리처드가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오후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스위트룸에서 측근들과 회의를 마치고 혼자 창가에 서 있었어요. 런던의 석양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어떻게 됐어? 트럼프가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리처드는 차분하게 윌리엄과 나눈 대화를 전했어요. 노숙인의 과거 이야기, 손흥민과의 만남, 그리고 그들 사이에 형성된 특별한 관계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말없이 들었지만 그의 표정은 점점 진지해져 갔어요. 특히 손흥민이 윌리엄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정중하게 대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트럼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평생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왔지만 그런 존경은 대부분 그의 권력이나 재력 때문이었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존중을 경험해 본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계속 말해봐. 트럼프가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리처드는 윌리엄이 들려준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를 꺼냈어요. 지난 겨울 런던에 폭설이 내린 날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은 손흥민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던 날이었는데 컨디션 관리를 위해 외출을 삼가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평소와 다름없이 윌리엄을 찾아왔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거리를 걸어서 말이죠. 윌리엄은 그날 추위 때문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처 상점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사람들도 거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윌리엄을 보자마자 자신의 코트를 벗어서 덮어주었어요. 그리고는 근처에 문을 연 카페를 찾아서 따뜻한 음식을 사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손흥민은 윌리엄의 신발이 너무 낡아서 눈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무릎을 굽혀 앉아서 직접 신발끈을 다시 묶어주었습니다. 그 순간을 본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윌리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고 리처드가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노숙인인 제 앞에서 무릎을 굽히는 모습을. 그런 건 기사도 되지 않고 사진도 찍히지 않았어요. 오직 진심에서 나온 행동이었죠. 트럼프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앞에서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였던가? 언제 마지막으로 권력이나 이익과 상관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도왔던가? 내가 아는 세계의 리더들은 단 한 번도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어. 트럼프가 중얼거렸습니다. 나 자신도 포함해서 말이야. 리처드는 계속해서 윌리엄이 들려준 다른 에피소드들을 전했어요. 손흥민이 어떻게 윌리엄의 말을 경청했는지, 어떻게 그의 조언을 소중히 여겼는지, 그리고 어떻게 자신의 성공을 윌리엄과 나누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손흥민이 중요한 경기에서 골을 넣은 후 윌리엄에게 보낸 메시지였어요. 선생님의 조언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짧은 문자였지만 윌리엄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선물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게 단순히 물질적인 도움만 준 게 아니에요. 윌리엄의 말을 리처드가 전했습니다. 존재의 의미를 되찾아 주었어요. 제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해줬죠. 트럼프는 일어나서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런던의 밤 풍경이 그의 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리더십이 과연 옳은 것이었나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권력과 영향력 그리고 두려움을 통해 사람들을 이끌어왔던 자신의 방식과 손흥민이 보여준 진정한 존중과 겸손함 사이의 차이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트럼프는 평생 강한 리더가 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는 제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리처드. 트럼프가 갑자기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손흥민이 그 할아버지에게 특별히 해준 말이 더 있어? 네, 있습니다. 리처드가 답했어요. 윌리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한 말이 하나 있어요. 뭔데? 손흥민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선생님, 저는 축구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만 진짜 중요한 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과의 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트럼프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진정성.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개념이었습니다. 갑자기 트럼프는 책상으로 가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몇 분간의 고민 끝에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리처드, 이걸 누군가에게 전달해야 해. 트럼프가 접힌 메모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아직 정하지 못했어. 하지만 이 메모는 매우 중요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 리처드는 메모의 내용이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어요. 트럼프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거든요. 트럼프는 다시 창가로 돌아가서 런던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부끄러움, 후회, 그리고 뭔가를 바꿔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던 걸까? 트럼프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트럼프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손흥민과 윌리엄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놓쳤던 것들,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트럼프는 어제 밤부터 계속된 생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윌리엄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리처드를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만으로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거든요. 리처드, 오늘 오후에 그 윌리엄이라는 분을 만날 수 있을까?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려보겠습니다. 몇 시간 후 트럼프는 평소와 다른 차림으로 호텔을 나섰어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경호원들도 최소한으로만 대동했습니다. 그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윌리엄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윌리엄은 여전히 그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트럼프를 보자 놀라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차분하게 인사를 했어요. 트럼프 역시 평소보다 훨씬 겸손한 자세로 윌리엄 앞에 앉았습니다. 어제 리처드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트럼프가 말했어요. 영광입니다. 하지만 제가 특별히 대단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윌리엄의 겸손한 태도는 트럼프에게 또 다른 감동을 주었어요. 그는 자신의 과거나 현재 상황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만하지 않는 균형감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손흥민이라는 선수와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트럼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윌리엄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친구 이야기라면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정말 특별한 젊은이거든요. 윌리엄은 트럼프에게 아직 리처드에게 말하지 않았던 더 깊은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손흥민이 매번 남겨두고 간 갈색 봉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용돈이나 식비인 줄 알았어요. 윌리엄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봉투를 열어보니 전혀 다른 것이 들어있더군요. 뭐가 들어있었나요? 트럼프가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어요. 편지였어요. 하지만 그냥 편지가 아니라 손흥민이 직접 적은 훈련 노트 같은 것들이었죠. 윌리엄은 자신의 가방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손흥민이 보내준 여러 장의 메모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걸 보세요. 윌리엄이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이건 손흥민이 슬럼프를 극복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을 적어 놓은 거예요. 트럼프는 그 메모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거기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성공의 스승이다. 비교는 나를 작게 만들고 감사는 나를 크게 만든다.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행운을 만든다 같은 문장들이 손흥민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왜 당신에게 줬을까요? 트럼프가 물었어요. 그 친구 말로는 이런 마음가짐이 저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축구 선수든 일반인이든 힘든 시기를 견뎌내는 방법은 비슷하다면서요. 윌리엄은 다른 메모들도 보여줬어요. 그 중에는 손흥민이 아버지에게 배운 인생 원칙들도 있었습니다. 겸손함을 잃지 말 것,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질 것, 성공할 때일수록 주변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길 것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이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메모가 있다면? 트럼프가 물었습니다. 윌리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공책 뒤쪽에서 한 장을 꺼냈어요. 이거예요.
그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윌리엄 선생님, 저는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성공은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응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니 성공했을 때는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실패했을 때는 그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선생님도 제게 그런 분 중 한 명입니다. 트럼프는 이 메모를 읽으면서 가슴이 먹먹해짐을 느꼈어요. 손흥민이라는 젊은이가 보여주는 성숙함과 감사하는 마음이 그를 깊이 감동시켰거든요. 이런 메모들을 받으실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트럼프가 물었어요. 처음엔 그냥 고마웠어요. 윌리엄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이 친구가 저에게 주고 있는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라는 걸요. 윌리엄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손흥민의 메모들을 읽으면서 자신도 점점 변해갔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현재에 대한 절망에서 벗어나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기 시작한 것이죠. 누군가 내 인생을 다시 세우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윌리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아직 남아있는 가능성을 믿어주고 있었거든요. 트럼프는 깊은 침묵에 빠졌어요. 돈을 주는 것보다 진심 어린 조언을 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손흥민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보다 더 어려운 것이 조언이군요. 트럼프가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윌리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은 일시적인 도움이지만 좋은 조언은 평생의 자산이 되거든요. 트럼프는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혹시 윌리엄 선생님께서 과거에 지도하셨던 다른 선수들 중에도 손흥민처럼 특별한 선수가 있었나요? 윌리엄의 표정이 잠시 복잡해졌어요. 사실, 한 명 있었어요. 정말 재능 있는 선수였는데. 어떤 선수였나요? 윌리엄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마르코스라는 선수였어요. 브라질 출신이었죠.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의 지도를 받으며 큰 발전을 이뤘어요. 그 선수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윌리엄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제가 무너진 후에 연락이 끊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들은 소식은 미국으로 갔다는 것뿐이었죠. 트럼프는 이 이야기에서 묘한 예감을 느꼈어요. 혹시 그 선수가 지금도 미국에서 축구를 하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손흥민이 그 친구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요. 트럼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거든요. 혹시 그 마르코스라는 선수가 지금 MLS에서 뛰고 있을 가능성이 있나요? 트럼프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윌리엄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아시죠? 트럼프는 즉시 리처드를 불렀습니다. 리처드, 당장 MLS에서 뛰고 있는 마르코스라는 브라질 선수를 찾아봐. 그리고 그에게 연락을 취해. 리처드가 서둘러 호텔로 연락을 취하는 동안 트럼프는 윌리엄과 계속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마르코스라는 선수에게 쏠려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몇십 분 후 리처드가 급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여러 검색 결과들이 떠 있었어요. 마르코스 실바라는 브라질 선수를 찾았습니다. 리처드가 보고했어요. 과거 여러 유럽 구단에서 뛰었고 3년 전에 MLS로 이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리처드의 망설임을 눈치챘어요. 하지만 뭐가 문제야? 최근 소식이 좋지 않습니다. 작년에 로스앤젤레스 팀에서 방출된 후 다른 구단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거주 상황도. 리처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화면에는 마르코스가 로스앤젤레스 시내의 노숙인 보호소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떠 있었거든요. 윌리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그토록 아꼈던 제자가 현재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었어요. 트럼프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관련 기사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마르코스는 유럽에서 나름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했지만 미국으로 온 후 부상과 개인적인 문제들로 인해 경기력이 급격히 떨어졌어요. 결국 계약 해지를 당했고 새로운 팀을 찾지 못한 채 비자 문제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건가? 트럼프가 윌리엄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윌리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달 전에 그 친구가 마르코스 이야기를 꺼냈어요. 미국에서 힘들게 지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면서 혹시 제가 아는 마르코스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답했나요? 사실을 말했죠. 마르코스가 제 제자였고 정말 훌륭한 선수였다고요. 그때 손흥민의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어요. 트럼프의 마음은 복잡해졌어요. 손흥민이 윌리엄을 돕는 이유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는 자신의 성공과 대조되는 다른 선수의 실패를 보며 그 뒤에 있는 스승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은 마르코스를 직접 도우려고 했나요? 트럼프가 물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윌리엄이 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저에게 마르코스의 연락처를 물어봤거든요. 하지만 저도 오래전에 연락이 끊어져서 도움을 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트럼프는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 명의 스승이 두 명의 제자를 키웠는데 한 명은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고 다른 한 명은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 그리고 성공한 제자는 실패한 제자와 그들의 스승을 모두 도우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선 진정한 책임감과 연대의식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지금까지 만나온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려 봤어요. 그들 중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리처드. 트럼프가 갑자기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마르코스에게 당장 연락을 취해. 내가 직접 그를 만나보고 싶어. 리처드는 깜짝 놀랐어요. 직접 만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로스앤젤레스까지. 상관없어. 전용기를 준비하고 내일 아침에 출발할 수 있도록 해. 윌리엄도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트럼프가 자신의 옛 제자를 만나기 위해 그런 결정을 내릴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트럼프는 윌리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윌리엄 선생님, 혹시 함께 가실 수 있을까요? 마르코스가 선생님을 다시 만난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은데요. 윌리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자신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제자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과 동시에 그 제자의 현재 상황에 대한 걱정이 교차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이런 몰골로 어떻게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자에게 중요한 건 선생님의 외모가 아니라 마음이니까요. 트럼프의 결정은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어요. 그는 평소 계획에 없던 일정 변경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손흥민과 윌리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내면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리처드는 급하게 로스앤젤레스의 관련 기관들에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어요. 마르코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메모지를 꺼내서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어제 적었던 메모와는 다른 내용이었지만 여전히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손흥민이 무엇을 느꼈을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 트럼프가 중얼거렸어요. 성공한 사람의 진짜 책임이 뭔지도 말이야.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성공을 개인적인 성취로만 여겨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자신의 성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은 트럼프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했어요.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이 진정한 겸손함을 배워가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트럼프는 런던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내일의 로스앤젤레스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이번 여행이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예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트럼프는 전용기에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긴 비행 시간 동안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윌리엄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년 만에 자신의 제자를 다시 만난다는 설렘과 동시에 그 제자가 처한 현실에 대한 걱정이 교차하고 있었거든요.
리처드는 비행 중에도 계속해서 로스앤젤레스 현지와 연락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스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만남을 주선하는 일이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노숙인 보호소 측에서도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스러워했거든요. 트럼프는 창밖의 구름들을 바라보며 지난 이틀간의 사건들을 되돌아봤어요. 런던에서 우연히 목격한 손흥민과 윌리엄의 만남부터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후 일행은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노숙인 보호소로 향했습니다. 트럼프는 평소 이런 곳에 발을 들여놓은 적이 거의 없었어요. 보호소 앞에 서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마르코스는 보호소 안쪽 휴게실에 앉아 있었어요. 35살의 그는 과거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했던 선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는 생기가 돌아왔어요. 윌리엄과 마르코스의 재회 장면을 지켜보던 트럼프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짐을 느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각자 다른 이유로 인생의 바닥에서 만나게 된 상황이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깊은 애정과 존경이 남아 있었어요. 마르코스는 윌리엄에게 자신의 근황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실패한 축구 생활, 비자 문제, 그리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윌리엄은 자신의 제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트럼프는 이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며 깊은 충격을 받았어요. 재능과 노력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현실, 그리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 사이의 운명적 차이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마르코스가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자 윌리엄은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떻게 손흥민이 자신을 도와주고 있는지, 그리고 마르코스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마르코스는 손흥민의 이름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같은 스승 밑에서 훈련받았던 동료가 세계적인 스타가 된 반면 자신은 이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현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했거든요. 트럼프는 이때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마르코스에게 자신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런던에서 무엇을 보고 깨달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트럼프의 이야기를 듣던 마르코스는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한 명이 자신과 윌리엄의 이야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트럼프의 진심이 전해지면서 마르코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축구를 통해 배웠던 것들, 실패를 통해 깨달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트럼프는 예상하지 못했던 강한 감정의 파도에 휩싸였어요. 마르코스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의식까지 모든 것이 비슷했어요. 트럼프는 갑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리더십의 방식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꼈습니다. 그는 늘 강한 모습만을 보이려 했고 약함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하지만 손흥민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보여준 진정성, 성공했을 때 보인 겸손함,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푼 무조건적인 도움.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리더십의 모델로 다가왔어요. 트럼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미지 관리가 아니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희망을 준다는 건 힘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 아닌가? 그의 말은 자조적인 고백이기도 했어요. 자신은 늘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만 선행을 베풀었고 그마저도 정치적 계산이 뒤따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윌리엄과 마르코스는 트럼프의 변화하는 모습을 경이롭게 지켜봤어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는 평생 타인의 존경을 받고 싶어 했지만 진정한 존경이 어떻게 얻어지는 것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어요. 권력과 부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는 있었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주머니에서 이틀 전에 적었던 메모를 꺼냈어요.
그리고는 그 내용을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메모에는 손흥민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과 함께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진정한 멘토를 찾으라면 그것은 손흥민일 것이다. 트럼프의 메모 낭독이 끝나자 보호소 안은 깊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윌리엄과 마르코스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 하나가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모습에 말문이 막혔어요. 트럼프 역시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복받쳐 올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평생 강인함을 무기로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약점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것도 패배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의 경험은 그의 세계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어요. 트럼프는 천천히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화창한 하늘이 보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그는 이제까지 자신이 추구해온 모든 것들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었거든요. 권력을 얻기 위해,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 그가 포기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인간관계, 무조건적인 신뢰, 그리고 타인에 대한 순수한 관심과 배려 같은 것들이었어요. 손흥민이 윌리엄에게 보여준 그런 마음들 말이죠. 마르코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트럼프에게 자신이 축구를 하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팀워크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개인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윌리엄도 과거 코치 시절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어요. 뛰어난 개인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팀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 비로소 진정한 승리를 맛볼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바로 그런 선수의 전형이었다고 덧붙였어요. 트럼프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그는 늘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상대를 압도하고 우위를 점하고 지배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겸손함으로 존경을 얻고 배려로 신뢰를 쌓고 희생으로 감동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의 모습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서 리처드에게 건넸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방금 한 고백을 녹음해서 측근들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었어요. 리처드는 당황스러워했지만 트럼프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지시를 따랐습니다. 트럼프는 핸드폰을 향해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강력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리더십이 잘못되었다는 솔직한 인정, 그리고 손흥민을 통해 배운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에 대한 깨달음이었어요. 특히 그는 손흥민을 자신의 인생 멘토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 번도 직접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지만 그의 행동과 정신을 통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고백했어요. 녹음이 끝나자 트럼프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완벽한 모습을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리처드는 즉시 이 녹음 파일을 백악관 측근들에게 전송했어요. 하지만 그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파일 전송 과정에서 기술적 오류가 발생하면서 내용이 여러 언론사에도 동시에 전달된 것이었어요. 몇 시간 후 트럼프의 고백은 미국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가짜 뉴스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트럼프 측근들의 확인을 통해 진위가 입증되었어요. 미국 언론들은 이 소식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평소 강경한 이미지로 알려진 트럼프가 이렇게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특히 손흥민을 멘토라고 언급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어요. 한편 한국에서도 이 뉴스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평소 행동들이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단순히 실력 있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진정한 인격을 갖춘 인물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는 단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것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윌리엄과 마르코스는 이 모든 상황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자신들의 작은 이야기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트럼프는 보호소를 떠나기 전에 마르코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축구 복귀든 다른 일이든 그가 원하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우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이것이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자신이 배운 교훈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저녁 트럼프는 로스앤젤레스의 호텔에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의 마음은 전에 없이 평온했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지만 그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손흥민에게 이 모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그 젊은 축구 선수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트럼프는 바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그는 가장 먼저 노숙인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을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재단을 통해 조용히 추진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구호 사업과는 달랐어요. 노숙인들에게 물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정신적 재활과 사회복귀 프로그램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특히 트럼프는 이 프로그램에 멘토링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1대1로 연결되어 조언과 격려를 주고받는 구조였습니다. 손흥민과 윌리엄의 관계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었죠.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트럼프는 계속 손흥민을 생각했어요. 그 젊은 축구 선수가 보여준 진정성과 일관성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직접 경험했거든요. 이제 자신도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며칠의 고민 끝에 트럼프는 손흥민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정했어요. 하지만 이건 역시 익명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알려지면 편지의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편지를 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트럼프는 평생 공식적이고 격식적인 문서만 작성해왔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진솔한 내용을 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의 초안을 거쳐 마침내 만족스러운 편지를 완성할 수 있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간단했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런던에서 목격한 손흥민의 행동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존경이라는 감정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트럼프가 권력과 부의 의미에 대해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었어요. 그는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여겨왔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통해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것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다고 적었어요. 편지 말미에는 손흥민에게 감사 인사와 함께 한 가지 부탁이 적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살아달라는 것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영감을 받고 있으니 계속해서 그런 본보기가 되어달라는 간절한 당부였습니다. 편지를 완성한 트럼프는 신뢰할 만한 중간 전달자를 통해 손흥민에게 보냈어요. 편지와 함께 윌리엄과 마르코스의 안부도 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트럼프의 도움으로 새로운 희망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며칠 후 리처드를 통해 손흥민의 반응이 전해졌습니다. 손흥민은 편지를 받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했어요. 자신의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편지를 여러 번 읽어봤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자신도 답장을 보내고 싶어 했지만 발신인이 익명이어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그는 앞으로도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전해졌어요. 트럼프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었고 손흥민이 그 의미를 이해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한편 트럼프의 런던 고백이 공개된 이후 미국 사회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의 행동 방식에 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를 계속 다뤘어요.
손흥민의 과거 행적들이 새롭게 조명받았고 그가 얼마나 일관되게 선행을 실천해 왔는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본인은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워했다고 전해졌어요. 트럼프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파장이 일어났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거든요. 윌리엄은 런던에서 트럼프가 약속한 지원을 받으며 서서히 삶을 재건해가고 있었어요. 여전히 노숙 상태였지만 이제는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마르코스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며 재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트럼프는 이 모든 변화들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변화는 지속적이고 일관된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손흥민을 통해 배웠거든요. 며칠 후 리처드는 트럼프에게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손흥민이 윌리엄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이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윌리엄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궁금했지만 억지로 알아내려 하지 않았어요. 손흥민과 윌리엄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존중하고 싶었거든요. 대신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두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트럼프의 삶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권력과 지배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정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리더로서의 진정한 책임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메일을 보냈어요. 몇 주가 지난 어느 목요일 오후 런던의 그 익숙한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손흥민은 미국 LAFC에서의 새 시즌을 앞두고 잠시 런던을 방문한 참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윌리엄을 찾아왔습니다. 윌리엄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트럼프의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고 새로운 일자리도 찾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표정에는 희망의 빛이 되돌아와 있었어요. 손흥민은 윌리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평소와 같이 따뜻한 커피 2잔을 사와서 함께 앉았어요. 이번에는 벤치가 아니라 근처 카페의 야외 테이블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따뜻한 분위기는 여전했습니다. 윌리엄은 손흥민에게 최근 일어난 놀라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나서 자신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었다는 것, 그리고 오래전 제자였던 마르코스와도 다시 연락이 닿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윌리엄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그는 이미 트럼프의 편지를 통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윌리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대화가 무르익어갈 즈음 손흥민은 윌리엄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손흥민의 아버지는 그에게 이런 말을 했었다고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결과일 뿐이다. 진짜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이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진정 강한 사람이다라고도 했었어요. 윌리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실패와 좌절이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손흥민은 계속해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그는 윌리엄과의 만남이 자신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공했을 때 겸손함을 잃지 않는 법, 어려운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는 법을 윌리엄을 통해 배웠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윌리엄이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진정한 용기를 받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윌리엄의 모습이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갈 무렵 손흥민은 윌리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특별한 관계를 상징하는 가장 소중한 말이 될 것이었어요. 윌리엄 선생님, 저는 이 만남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손흥민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손흥민 자신도 여러 번의 실패와 좌절을 겪으며 다시 일어섰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토트넘에서 처음 적응하지 못했을 때, 부상으로 힘들어했을 때, 그리고 최근 LAFC로 이적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까지 모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윌리엄은 이 말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는 희망과 용기,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었어요.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여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윌리엄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그것은 자신이 직접 쓴 일기장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윌리엄과의 대화를 통해 깨달은 것들, 배운 것들을 정리해 놓은 소중한 기록이었어요. 윌리엄이 그 일기장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치자 거기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진정한 스승은 가르치는 것보다 배우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손흥민은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윌리엄은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하지만 그들 사이에 형성된 특별한 유대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트럼프의 고백이 공개된 후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의 과거 행적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윌리엄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손흥민의 또 다른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그들은 그의 축구 실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에 더욱 매료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월드클래스 인품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흥민 본인은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단지 좋은 사람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손흥민을 단순한 축구 선수가 아니라 진정한 롤모델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행동은 젊은 세대들에게 올바른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귀중한 교훈이 되었어요. 트럼프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고백이 의도치 않게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흥민이라는 특별한 인물을 알게 된 것에 감사했어요. 이야기는 조용히 막을 내렸지만 그 여운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성공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많은 사람들에게 안겨주었어요. 영상을 마무리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의미 있는 감동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